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현직 상담 심리사 오 박사님과 함께 3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잘 사셨겠죠? 잘 살다가 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중간에 그 오 박사님하고 한 방송들을 요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예. 감사하네요. 네, 아니 방송 듣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전화번호나 연락처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네. 더군다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저희 마인드 디톡스 200회라고 케이크까지 그렇죠.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네. 2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덕분입니다. 제가 봤을 네, 요번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녹음하는 데가 조금 소리가 울릴 수가 있거든요. 회의실에서 저희가 미팅하면 하듯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들은 저희 카페에 그 오 박사님하고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비단 외도 문제뿐만 아니라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질문들을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박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그 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준비됐나요? 아유,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호는 호명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혼을 한 후 느껴지는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회복이 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제 책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제가 쓴 책 이혼 후 성장이라는 네. 책을 보면 이혼 이후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제가 잘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 듣는 분들 중에 네, 이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리고 막 하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이혼 후 성장을 꼭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사서 읽었잖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제 광고 하나 더 해도 되죠? 됩니다. 네, 이 책이 네. 올해 대한민국 학술원 네.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 축하드립니다. 뭐 인생에 한 네. 번도 선정되기 힘든 네.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서 네. 선정한 도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네.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울, 네. 외로움, 그렇죠. 공허감, 죄책감, 네. 자존감 상실, 분노와 억울함, 정확합니다. 배신감, 네. 실패감, 네. 불안 등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네, 안 좋은 저는 건 다 따라오더라고요. 다 따라오죠. 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아주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실패감이에요, 실패감. 아, 저는 안 들었는데. 네. 그렇죠. 우리 캔디님은 네.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네. 뭐 실패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실패했네? 네.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희한하게도 이혼하신 분들은 네. 내 인생 다 끝났어.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세요. 네. 그래서 이 생에서는 내 인생 끝이구나. 다음 생에서 잘 살아봐야지. 이러니까 막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이혼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감이라는 패배감. 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자 역으로 그러면 이런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분들은요 역설적이어도 이혼하고 나서 네. 후련하다, 시원하다, 네. 자유하다 네. 이런 감정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정이 주가 될 수는 없겠고 네. 이제 이런 감정들이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 네. 어느 정도 네.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된다고 해요. 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혼이 아니죠. 2년 정도가 네. 흐르면 네. 삶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네, 맞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많이 느꼈던 거는 외로움, 분노, 억울함. 네, 이런 걸 그럴 수 있죠. 느꼈고 여기서 표현해서 그 실패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실패감, 그 자책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혼을 한 사람은 전데 아무래도 논문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으신 것 아마 같아요. 이제는 우리 캔디님이 저보다 더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나는 네.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한정돼 있지만 네. 이제 우리 캔디님이 200회를 했잖아요. 네. 그전에도 했고 어쩌면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저기 논문 또 쓰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 네. 지역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냥 큰 방향성의 답변을 네.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 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네. 구체적인 방법은 또 우리 캔디님 방송 들으면서 네. 해보시고, 저는 이제 큰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 네. 여기 방송 듣는 분들 다 그렇지만 외도를 경험하면 뭐 일단 드는 게 배신감, 네. 그다음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죠. 네.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평소 생각지 네. 못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충격이 더 큰데, 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 네. 그 충격적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자꾸 보면 네.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힘든 건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네. 일어났지? 내가 문제인가? 저놈이 문제인가? 네. 저 자식이 나쁜 네. 놈이야? 자꾸 이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네. 관점을 바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못 받아들인 분도 네. 있던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이에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네. 뭐 세상은 내가 예측하는 대로 될 거야. 네. 내가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이건 사실은 정상적 사고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는. 어떤 게 합리적 어. 사고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거가 있어야 당연하지만 네. 이게 있는 세상은 유토피아예요. 음.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져.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빨리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네. 일이 일어났구나. 네. 아프구나. 네. 근데 왜 일어났는지, 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자꾸 부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네. 아, 세상에는 배신도 있고, 그쵸? 네. 나쁜 놈도 있고,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빨리 깨닫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바꾸고, 네. 그 전에는 자,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내 삶의 행복이 네.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 당연하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가족들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질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 배우자 때문에도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도 행복하지만, 그걸 떠나서 네. 내 인생 스스로, 네. 내 주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심리학에서 이야기하면, 원래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그 네. 사람의 원래 원형이 있대요. 네. 라지 S를 써서 셀프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의 되어져야 될 원래 자기 모습, 네. 자기 원형, 네. 그거를 이번 기회에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지 네. 하고 좀 찾아보는 게 네, 필요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융에 의하면 네. 인생의 위기가 네. 그 사람이 진짜 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으로 가도록 알려주는 네.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네. 역설적으로. 근데 우리는 삶의 고통이 안 오면요, 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네. 삶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애 네. 키우는데 인생 다 걸고 살아가요.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되어져야 될, 소위 말해 자기 실현이라는 거, 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딱 보면서, 네. 내 행복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약간 종교성이 있어요. 네. 이게 융 이야기는. 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 나는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이 네. 가장 나에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까? 네. 이걸 생각해 보면, 요게 어쩌면 그 외도라는 것이 네. 나한테 좋은 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네, 캔디님 감사히. 그런 거 아니에요? 캔디님이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어쨌든 네. 이혼을 하셨지만 네.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네. 자기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딱 캔디님 캐릭터에 맞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희생이 없었다면 어쨌든 캔디님은 열심히 살았지만 네. 그냥 뭐 가정생활 열심히 네. 하고 살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안에 있는 네. 가능성이나 장점이 발현되지 못한 상태로 살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만족하는 삶은 네. 없어요. 뭔가 내 삶에 아픔도 있고 네. 결핍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네.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저희도 아내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본인하고 대하고 본인을 알아가고 본인의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중심이 어떤 누군가 남편, 자녀 행복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행복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생각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성찰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맞아요. 네.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전에 없었죠. 네. 맞아요. 위기가 기회가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부부 간의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뭐 이거는 네. 꼭 뭐 외도 관련 아니어도 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착돼 있으면 이것도 건강하지 않죠. 네. 또 너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못 가져요. 네. 늘 거리를 두고 살아.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건강한 관계에 거리를 두고 살았는가. 네. 이 외도를 했을 때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상당히 평소에 네. 밀착돼 있고 잘 네. 지냈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 네.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맞습니다. 적정한 거리, 네. 또 세상의 여러 친구들과도 적정한 거리. 그래서 관계성을 가질 때 내 네. 인생의 모든 초점이 어떤 분들은 보면요, 배우자한테만 있는 사람. 맞아요. 그게 삶의 낙이야. 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그냥 오로지 자녀만 네. 보고 그냥 교육.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배우자, 자녀, 혹은 세상, 혹은 친구. 네. 그런 의미에서 음. 적절한 거리를 갖고 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상담할 때 이러거든요. 음. 아내분, 남편하고 피 섞였어요? 아니요. 그럼 뭐 아기 때부터 아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엉겨가지고 이 사람이 바람 피면 나도 죽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질문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저희 회원분들이 엄청 재미나서 궁금해 했거든요. 만약에 오 박사님의 사람 이름 모릅니다 또. 아내가 바람이 난다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질문 보고 네, 빵 터졌어요? 되게 네. 좀 하여튼 네. 의도를 알겠어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네. 뭐라 답을 해줄까. 네.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솔직하게 답하면 별로 네.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혼한 달라고 했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네,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이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거 내가 뭐라고 답하면 좋겠냐 네. 했더니 뭐 저희 아내 말은 네. 결코 그럴 일 없을 거다.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희 네. 아내가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를 잘 안 해요. 인간관계를 안 한다고? 인간관계 힘들어요. 불편하고. 아. 그러니까 주로 혼자 하는 일을 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또 편하기는 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밀착돼 있지 않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네.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예. 제가 방송 나와서 맨날 이런 이야기 예. 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계속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바람 나면 네. 나도 책임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바람 나면. 종국에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뭐 내가 네. 뭐 지금 여기 사는 것처럼 가서 뭐 머리 끄잡아 당기고 소송하고 박살 내고 나는 그런 거 할 예. 생각도 없고 그냥 그게 힘들어요. 예. 그거 자체가 생각 안 벌써 예.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물어보겠죠. 네. 왜 그랬냐. 그 사람이 좋아서 이제 어쩌라고. 뭐 그러면 이제 네. 본인은 의사를 물어봐야죠. 네, 나랑 물어보세요. 살 거냐 안 살 거냐. 너랑 살면서 쟤랑 바람 필 건데? 뭐 근데 그렇게까지 나올 사람은 진짜 없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거를 다 존중해 준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람은 네. 진짜 사랑하는 바람은 떠나가요. 네. 내가 잡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가정은요. 네. 이 단어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가정은 지키고 네. 살짝 나가서 바람을 쐬고 돌아오고 네. 이게 바람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충족되지 않는 네. 혹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주는 뭐 장점이 있을 수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근데 바람이라는 게 들키는 순간 네. 유지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절대 원래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래 다른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그렇죠. 몰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네. 바람이 확인된 순간 그 네. 바람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서로가. 근데 저희 상담하다 보면 많이 이어가요.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뭐 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관계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느낄.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겠죠. 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죠, 결국은. 뭐 근데 답은 없어요, 이거는. 말을 얼버무리시는데요. 아, 끝까지 사람은 모릅니다. 저희들도 다 배우자들 그럴 줄 몰랐거든요. 일단 상황 그러니까 생기면 이거 듣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한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일단 네. 상담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 분노가 치솟고 문득 드는 의심의 명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분노가 진짜. 막힐 때. 네. 이게 아마 이게 그 외도를 직접 경험하거나 네. 그쵸? 그 한참 외도가 지금 네. 경험됐을 때 타이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분노는 살다 보면 계속 나겠죠. 네. 문득문득 올라오는 게 분노고 네. 그게 정상적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감정이라는 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줄어들어요. 그렇죠. 예. 내가 인정을 못하면 계속 이게 튀어나와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네. 분노하는 건 당연한 감정이고 네.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상대방이 외도했을까? 네. 왜 배신했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네. 그거를 자꾸 모르면 화가 나요. 네. 그거 질문하고 찾아내는 거를 하면 네. 답이 안 나오고 또 절망감, 좌절감, 배신감 또 내가 무능력감도 느끼죠.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요, 빨리 우리 캔디님이나 누구한테 가서 네. 털어놓고 자꾸 위로받아야 돼요. 분노를 네. 줄이려고 하면 위로받으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네. 외도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성선설, 성악설. 네. 나는 성악설이 맞다고 봐.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거고요. 음. 성선설도 믿거든요. 그 상대 피해 알지? 배우자.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네.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때로는 선함이 더 발현되는 사람도 네. 있고 때로는 악함이 더 발현되기도 한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드러났다고 볼 뿐이고 네. 내 배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내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걸 통해서 인간을 다시 이해하는 네. 이게 참 선문답 같고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체계와 사고 방식을 네. 바꿔야 돼요. 이 네.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네. 예. 근데 저는 그 오 박사님하고 이런 기회를 갖는 이유가 네. 성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입장 저도 사실 중간 단계로 왔거든요. 처음에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은 점점점 박사님께서 하시는 생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 똑같진 않지만 근데 네.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서 듣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은 다 알죠. 그때는 그냥 때려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하고서 오히려 더 썽을 내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비꼬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죽일 놈이다 하면서 죽는 신용을 하고 던지고 부수기도 하는데 고칠 방법이나 대처 방법이 있나요? 미친놈 아니에요 이 새끼?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맞아,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세게 나올수록 네. 혹은 폭력적일수록요. 네. 실상 그 마음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린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더 네. 세게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게 나가면 안 돼요. 같이 세게 나가면 네. 악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제 네. 끝에 보면 뭐 고칠 방법이나 대처 네. 방법이 있나요? 사람 못 바꾸죠. 사람 바꾸기 쉽지 않은데 네. 내가 하는 말이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사람의 잘못함을 지적해서는 바꿀 수 없다. 네. 결국 내가 참고 인내하고 네. 용서하는 방법. 네. 근데 이게 아주 고상한 방법인 것 네. 같지만 그러나 이 방법만큼 위대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당장 효과는 없어. 네. 그러나 이 전략을 이게 햇볕 정책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네. 거죠. 이걸 계속하면 상대방도 양심 있는 인간이잖아요. 잠깐만요. 왜요? 이 의견은 오 박사님의 의견임을 그쵸. 받아주시고 맞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예 제가 막 난리 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그렇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네. 나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겪었던 거, 네. 상담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네. 것은 결국 저 사람, 강한 사람,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네. 부딪혀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사람의 불안감을 가라앉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격하면 더 세게 나오는 거는 이 사람 여린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야, 그래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고 이러지. 그렇죠. 진짜 성숙하면 사실은 네. 진짜 미안해하죠. 사고를 쳤지만
미안해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성숙한 방식으로 대해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네.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 이게 안 통하잖아. 네. 그럼 안 통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이런 인간이구나. 네. 이런 뭐 듣기 좋은 말 해줄게. 네. 이런 나쁜 새끼구나. 이렇게 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내가 받아주면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이게 더 캄다운 되고 네. 이제 부르륵 하다가 이렇게 탁 꺼지면 네. 이 사람도 생각 안 해보겠어요. 네. 눈치를 본단 말이야. 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네. 근데 썸을 내는 건 뭐예요? 네. 불안하니까 먼저 공격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런 갈등 구조에서는요.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하게 돼야 돼요. 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근데 예측 불가능성은 뭐냐면 네. 예측 가능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나 계속 네. 괴롭히겠지. 네. 상대 배우자도 날 미워하겠지. 아, 어떻게든 네. 공격하겠지. 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방어하는 네. 건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히려 이걸 그냥 받아주고 네. 넘어가주고 네. 마치 그 사고친 애들 네. 부모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좋은 부모는 그냥 받아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애가 사고 한참 치다가 생각해요 진짜로. 음. 도대체 우리 부모님 왜 저럴까? 네. 화가 나는 게 정상인데 네. 나한테 안 그러네? 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죠. 네. 부모가 나를 지금 봐주고 있는 거구나. 네. 사실은 이런 감정으로 끌고 가야 네. 진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속에 이 잘못한 사람 네.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미움의 감정, 네. 미안한 감정과 외도를 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네. 계속 갈등을 할 수밖에 네. 없어. 바로 외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그 쾌락이니까. 네. 그러나 그 쾌락의 마음에 사실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걸 무너뜨리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서 싸우면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엔 내가 잘못했어 사실 외도했는데 네. 근데 막 남편이나 아내가 길길이 날뛰고 같이 욕하고 네. 폭력하면 네. 나중에 어떻게 사고가 바뀌냐면 쌤쌤 되거든. 네. 너나 나랑 똑같다. 나는 외도한 거고 네. 니는 나한테 욕하고 폭력했으니까 니나 나랑 잘못 똔똔. 똔똔 네. 그렇지. 이제부터 다시 이렇게 네. 되니까 이 외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네. 더 억울하지. 그렇죠. 아니 저 인간이 지가 잘못해놓고 이런 거고 또 외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도 이제 너한테 미안할 것 없어. 네가 나한테 할 거 다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끝까지 내가 피해자로서 네. 그렇지만 가해자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걸 내가 받아준다는 게 뭐 행동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견뎌내고 네. 인내하고 참아내는 방식이 네. 결국은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일단은 봐주고 인내해도 또 계속 바람피는 놈들도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안 될 놈들이고 근데 보통 회복하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들이 되게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저도 상담할 때 남편을 건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가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을 그렇지. 때 돌아왔을 때 미안함.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가치를 따져보잖아요. 저 여자는 오늘 그렇지, 꼭 그렇지. 쾌락인데 그렇지. 여기서 가정을 지키고 있다. 맞아요. 그럼 이 정도는 이제 웬만큼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대처반들은 계속 핀다는 사실 잊지 아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는 결정을 해야죠. 네. 그걸 계속 싸우고 막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그렇죠. 내가 이거를 가정을 유지할 건지 네. 저 사람하고 유지 않고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네. 자녀들이 더 상처받고 할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네. 정리를 해야 될지를 그걸 결정해야지. 그거를 또 정리를 못하고 네. 막 그 힘든 상황을 계속 내가 견디면 네. 사실 자녀들을 위한다는 이름이지만 자녀들 전혀 다 아닙니다. 상처거든.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남편 때문에 크게 다친 적이 있고 남편이 저를 밀치는 등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아이가 보고 난 후 엄마가 다칠까봐 너무 무서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이 아이가 지금 어느 네.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대가 뭐 학년기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뭐 중학교 네. 여기는 보니까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될 것 같아. 그렇죠? 한 3, 4학년 정도? 그치. 네. 당연히 아이들은 다 힘들죠. 그쵸. 이 장면은 네. 무섭고. 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네. 뭐든지.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할 때도요. 네. 그냥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다 알거든 애들은. 네. 다 알아. 네. 내용은 잘 몰라도 네. 느낌으로 인간은 다 아는 네. 거예요. 뭐가 지금 심각하고 네. 엄마 아빠 사이 갈등이 있고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네. 근데 불러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죠. 네.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데 아빠가 좀 화가 많이 나셨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네. 했어. 넌 많이 놀랐지. 네. 너는 어때? 그 네. 상황이? 그러면 애가 막 그러니까 애가 말을 표현하게 하면 돼. 표현하는 건 다행이에요. 표현 안 하는 애들 문제예요. 그렇지. 네. 표현하면 감정은 해소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막 무마시키려고 네. 하지. 이야기를 하면 돼. 대화를 네. 주고받으면 아이가 이야기해요. 엄마 무서워. 아빠가 왜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네. 하고. 이런 아빠는 어차피 해결 안 되는 아빠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가 있을 때는 우리 이 여자분이죠. 네. 안 부딪히려고 노력해줘. 내가 네. 화가 나도 건드리지 말고 네. 아이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서 네. 안 보여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죠. 얼마든지 뭐 안 보는 데서는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네. 아이가 있는 앞에서는 진짜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피해야지.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때린다고요? 111 누르세요. 아니 난 저렇게 생각해요. 경찰 그건 좋은 불러야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애 앞에서도 그런 폭력은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경찰 부르면 경찰이 바로 와서 네. 딱 분리시켜줘요. 그거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 분리를 당한 사람이었죠. 백차 타고 제가 경찰서 그래. 끌려갔잖아요. 때리셨죠? 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거 경찰 불러도 큰 뭐 저거 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폭력성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현재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남편은 18세인 우리 아이와 충돌할 때 물론 시작은 아이가 잘못하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를 북돋는 스타일이고 아들이 남편의 성격과 기질이 비슷해서 둘 다 선을 넘어서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그 후 남편은 모든 일에 살맛이 안 나는 것처럼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행동을 남편에게 이해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하면서 그치. 본인 탓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비슷한 거 옛날에 상담해 보니까 네. 3년을 했는데 어렸을 때 아이 내면 아이가 A랑 똑같은 나이 아닌가요? 네. 이 아빠? 네. 수준이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빠니까 이 아빠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도 비슷해지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시네림. 이런 애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왔어요. 네. 저를 만나러 초등학교 네. 때부터 조금씩 해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이런 아빠하고 뻥 터져가지고 네. 아빠는 집을 나가고 왜냐면 집에 있으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진짜로. 예, 그런 경우 많아요. 애가 칼 들고 찌를 수 있어요. 이제 네. 조금 더 커지면. 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시고 네. 한 2, 3년을 밖에 있다가 네. 그 엄마가 저랑 상담을 네. 하면서 위대한 엄마, 난 네. 대한민국의 엄마들 위대하고 네. 이 엄마가 저랑 정말 아이를 위해서 네. 상담을 열심히 하셔서 아이한테 정말 좋은 엄마 상담자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잘 네. 위로하고 치유하고 네. 남편도 잘 다독이고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이하고 화해하고 지금 잘 지내요. 네. 진짜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나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네. 위대하다. 지금 요 사연 주신 분도 마찬가지죠. 네. 일단은 너무 충돌이 심하면 네. 사실 둘 다 미성숙한 거예요. 그쵸. 애가 아빠 보고 자랐잖아요. 네. 통제가 네. 안 되는 거지.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심하면 사실은 조금 분리가 필요해요. 네. 뭐 애를 기숙학교에 보내든지 네. 뭐 대안학교에 보낸다든지 네. 그래서 조금 분리되어져 있어야 네.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버지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상담해 보니까 네. 상담실 안 와요. 한 번 딱 하고 네. 안 와요. 네. 누구 말 들으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네.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네. 엄마가 네. 진짜 남편과 아이 사이에서 네. 참 힘들 거예요. 아이의 이런 욕구들도 잘 충족시켜주고 네. 위로해주고 네. 또 남편한테 가서도 또 잘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사실은 이제 좀 엄마가 어떻게 보면 상담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아빠는 상담실도 안 와. 그러니까 지 잘났다 하죠. 그래서 엄마가 그 역할을 해주고 조금 분리도 필요하고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는 또 상담실을 데려오면 아이도 상담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 좀 속된 말씀이에요. 저 새끼가 나쁜 놈인데 내가 왜 상담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 새끼는 지금 아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상담실 온 게. 그쵸.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날 여기 데려오는 네.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상담을 안 했어요. 상담이 안 돼. 네. 저만 보면 주변에- 거품 물고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오세요 해서 네. 진짜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코칭을 해줘요. 네. 그럼 어머니가 가서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음. 엄마한테도 이상하게 행동해요. 애가 네. 공격 성향을 네. 그대로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진짜 네. 엄마니까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건데 네. 그래서 아이의 그걸 다 받아주니까 제가 그때 상담한 아이도 3년을 그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공격성이 확 줄어들죠.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네. 못 받은 네. 거를 지금 쏟아내.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지만 네. 사실은 상담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아이를 잘 못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네. 나쁜 건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아이는 이 정서적으로가 네.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분노가 이제 그게 네. 달려 있는데 그걸 어머니가 아이의 그 욕구를 잘 채워준 거예요.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고 네. 이상한 행동을 해도 네. 받아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누그러지고 또 남편도 어쨌든 아내가 그런 역할을 잘하니까 조금씩 네. 누그러지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남편도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조금씩은. 네. 이제 결국 그러다가 이 아이도 아빠를 용서하기로 하고 네. 또 아빠도 자기 생각을 3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 아빠도 네. 집 나가 네.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은. 아니, 네. 그럼 이거는 진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네. 아빠의 외도, 엄마의 외도로 인해서 자녀들이 알게 되면 일단 적대감이 생기고 튀임을 먹게 되는 거죠. 외도한 그렇죠. 사람이랑. 그러면서 관계가 이런 갈등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죠. 중간에서 엄마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고 일단 자녀들이 모르는 게 좋지만 엄마든 아빠든. 네. 하여튼, 네, 그 다음에는 부모님, 친구 관계 등도 좋은데 게임 현질을 심하게 합니다. 네. 게임 현질을 끊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주변에 중독 상담 전문가들한테 네. 물어보니까 네.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네. 이건 극단의 방법을 써야 돼요. 네. 이혼한다고 협박을 하든지 이혼을 네. 하든지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분들은 네. 뭐 그것도 똑같죠. 현실 삶이 힘드니까 거기로 회피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또 현실 삶이 아니라 원래 그냥 그분 자체가 성장기 과정에서 뭔가 결핍돼서 약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욕구를 채우고자 게임에 몰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예, 심각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술, 네.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그보다 외도 멀쩡해 중독 보이죠. 그거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다 하니까, 그렇죠. 잘하니까. 예. 근데 그게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네. 도박 중독이라고 봐야 돼요, 게임 중독은 거의. 그쵸. 근데 원래 중독에서 그게 도박 중독이 제일 심각한 중독이 반열에. 손모가지 잘랐는데도 한다는 게 발가락 그러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게임도 그렇죠. 뭐 거기다가 다 게임 네, 넣고 사이버만 하는 넣고. 거잖아요. 그쵸?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나 같이 안 살 거야 라든지 네. 극단의 조치를 통해서 네.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네.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득 한 번씩 밀려오는 불안감은 정상적인 감정인지요? 이 질문도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앞뒤 저는 맥락은 없지만 네. 당연한 거죠. 지금 네. 이 방송을 보는 네. 분들이 어쨌든 다 외도나 이혼이나 네. 부부 갈등이 다 연관돼 있잖아요. 당연히 불안감은 정상적인 감정이야. 앞날을 모르니까요. 내가 그렇죠. 이혼을 할지 같이 살지 그렇지. 이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맞아요. 그거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예측이 안 되니까 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네. 갑자기 언제 폭력이 일어날지 언제 네. 외도가 더 심화될지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 네.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느끼는 분은 자기 감정이 비정상 아니에요. 네.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감정이 네.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네. 도움 받아야지 상담 받으셔야 네. 돼요. 네, 상담 받아서 그 불안감을 조금 가라앉히는 게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불안이 심하면 약을 드시면 돼요. 약 드시는 거를 네. 거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 반드시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 어쨌든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네.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네. 어떻게 해요? 가서 약 먹잖아요. 네. 당연히 내 머리가 아프면 약 먹어야지 불안하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네. 이 정신과에서 받아 먹는 약은 네. 먹다가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네. 내가 좀 괜찮으면 안 먹고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 약은 한번 먹으면 네. 꾸준하게 먹어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정신과 선생님의 판정을 받아서 네. 이제 안 먹어도 됩니다라는 네. 사인이 올 때까지 네. 근데 그 사인이 언제 오느냐 충분히
충분히 내가 좋아지고도 먹어야 네. 돼 계속.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의 농도를 천천히 줄여야 네. 되고요.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네. 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안 먹는 분들 네. 무조건 드세요. 네. 드시면요, 내가 왜 안 먹었을까 이런 생각해요. 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를. 네. 그래서 먹으면 되고, 특별히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자, 우울증에 해당되는 약은 네.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네. 그 중독성이 있지도 네.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먹으면 돼요. 네. 먹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먹으면 돼요. 네. 우리가 고혈압 때 네. 고혈압약 먹잖아요. 네. 고혈압약 먹으면서 네. 이 약 때문에 힘들어 안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냥 먹으면 돼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네.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는 안 먹어도 됩니다 네. 할 때 끊으시고, 또 하나 이제 이런 혹시 정신과적인 약을 먹으면 약을 그냥 처음 받아서 먹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네. 정신과 약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요. 네. 반드시 조율이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하고 그쵸. 내가 이거 먹으니까 조금 가라앉아요. 좀 잠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걸 자꾸 약을 맞추는 네. 거예요. 나한테 맞는 약으로 농도도 맞는 네. 걸로, 그래서 점점 맞춰서 최적의 나한테 맞는 네. 약을 복용하면 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도 상담하면서 아내분들 전 지금 약은 끊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회복하신 분들 1년 넘게, 그리고 외도 관계가 다 종료되고 남편이 집에 잘해도 거의 1년 이상 끝까지 드세요. 후유증 계속 남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설프게 약 먹으면은 뭐 자기 애들 군대 갈 때 그 쌍팔년도 얘기고 그게 거짓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약 먹은 네. 것도 군대에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모든 그 약 먹는 정보는 요즘 맞아요. 개인정보 특히,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발설할 수도 없고 누가 네.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오해 네. 그리고 잘못된 그 정보에 네.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실 방송은 더 훨씬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의 길이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거리가 멀나요? 별로 안 멀죠? 그러니까 별로 안 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같이 해요. Have a sweet mind detox.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Have Have a a sweet sweet mind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